1월 달에 발표했었던 추가 생계비들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분야에 따라서 이 회생에서 들어가고 있는 1인 가구 최저 생계비 중에 추가 생계비를 인정을 해야 줘야 되겠다라는 항목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추가 생계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주거비에 대한 추가 생계비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교육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비. 우선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요, 4가지에 해당해서 주거비에 대해서 추가 생계비를 주장해 볼 수 있는데,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자가일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있겠죠. 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자 나가는 것만큼 추가 생계비를 주장해 볼 수 있고요. 월세에 살고 있을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이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이 정해놓은 비율만큼 추가 생계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도요, 이자 부분에 대해서 주거비에 대한 추가 생계비를 주장해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문가금 같은 것들도 한번 우리가 추가 생계비로 주장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인정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저희 카페, 우회전 카페에 가시면 제가 표를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교육비가 있습니다. 교육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2가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채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교육비로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된다는 납부고지서나 납입증명서를 말하는데, 바이올린을 가리키고 싶어요. 혹은 어떤 예체능 쪽으로 이런 교육비까지는 인정 못 해주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채무자의 자녀가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 특수교육비 같은 경우도 추가로 좀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의료비가 있을 거예요. 의료비도 똑같이 채무자 부양가족의 의료비에 대해서 이제 합리적이고 필요한 의료비라고 정해져 있는 게, 도수치료를 받는다, 혹은 이제 정형외과에서 어떤 물리치료 같은 것들을 시술의 목적으로 받는다라든지 이런 거를 의료비로 해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어떤 누가 봐도 이거는 꼭 치료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추가 생계비를 해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3군데에 대해서만 추가 생계비를 좀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생계비라고 하는 항목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1인 가구 최저 생계비 혹은 2인 가구 최저 생계비로만 생활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3천만 원 정도를 변제해야 될 사람에게 30만 원의 추가 생계비를 인정해 준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한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더 탕감시켜 준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추가 생계비라고 하는 항목은 무조건 법적으로 인정해 줘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 법원의 판사님이 판단을 했을 때 이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조금 더 탕감을 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